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. 앞니 표면이 뭔가 누가 이렇게 팍 파낸 것처럼 네. 달아 있어요. 보통 그냥 치아 마모라고 하면 이게 닦아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변했는데. 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옆블리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. 오늘도 발근이 치과 우리 치과아들 옆블리님께 궁금한 점 모두 답변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발근이 치과 치과아들 옆블리님 오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발근이 치과 원장 김시엽입니다. 네, 오늘의 주제는 우리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즐겨 보실 것 같은 충치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사진으로 확인 먼저 해보시죠. 네. 50대 초반 남자분이십니다. 근데 이분은 앞니 표면이 뭔가 누가 이렇게 팍 파낸 것처럼 네. 달아 있어요. 달아 있고 벌렸을 때 보면 끝이 많이 깨져 있고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심하게 마모가 돼 있다. 그리고 보통 그냥 치아 마모라고 하면 이게 닦아서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식습관 패턴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뭐 그런 게 의심되기도 하고 밤에 늦게 이제 뭐 일하시고 식사하시고 하다 보면 소화액이 막 넘어올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산에 부식도 되고 추측해 볼 때 여러 가지, 한 가지 원인은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게 된 것 같다. 치아가 얇은 거는 좀 타고나는 거 아닌가요? 타고났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뭔가 많이 마모가 된 거죠. 후천적인 영향이 네. 뭔가요? 본인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마모가 많이 되신 분 여쭤보면 뭐 일을 가신가 뭐 이런 거 여쭤봐도 본인은 일을 가는지 잘 모르고, 근데 우리가 입안을 보면 정상적으로 이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마찰 때문에 달아 있는 게 아니고 치아끼리 갈아서 마모가 된 그런 패턴이 또 보일 때도 있는데 수면 이갈이는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그렇죠. 대부분이거든요. 네, 그런 것도 있고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섬유질이 너무 많다, 뭐 견과류 위주로 나는 건강식을 한다, 그런 분들은 당연히 다른 음식 드시는 분들보다 많이 갈려 있겠죠. 치아에 이런 이제 구조적인 문제, 이가 여러 군데 없다, 뭐 그래서 원래는 자주 안 쓰는 인데 그걸 위주로 쓴다 하다 보면 이가 이제 빨리 닳기도 하고 이 몸이 못 버텨주면 빨리 흔들려서 빨리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어금니가 없는 채로 오래 지내셔가지고 네. 위아래 공간이 많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. 어금니가 기둥 역할로 이렇게 탁 받쳐줘야 되는데 어금니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. 근데 앞니가 있으니까 원래 모양대로 있지 않나요? 뭐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. 네. 치아의 배열이라든지 각도가 조금 달라서 서로 우리 어금니랑 앞니랑 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금니가 버텨주지 못하면 앞니끼리 이제 먼저 부딪히게 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장기간 그렇게 되다 보면 이가 이제 부딪히는 부위가 깨져 나가기 시작하고 닳기도 하고, 뭐 이 몸이 약하신 분들은 이가 이제 쓰러지면서 뻗어지죠. 근데 이분은 이 사진에서 안 나오는 문제가 또 뭐가 있느냐? 어금니가 없이 오래 지내신 분들은 이 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악구간계, 우리 이 턱관절 계통이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거 없으니까 담은 상태에서 공간이 있고 하니까 뭐 약간만 벌려도 되고 뭐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근육이 길게 안 늘어나지는 건데, 우리 체조할 때 생각해보면 다리를 매일 90도 뭐 180도를 이렇게 스트레칭 연습한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도 유연성이 있을 때는 쫙 벌어지지만 그런 유연성 운동 안 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벌리라고 하면 몸이 굳어서 안 벌어지잖아요. 어금니가 없는 부위 때문에 그런 부위로 이제 혀가 확장되고, 볼살은 또 우리 입안에는 요 볼 안에 지방층이 있거든요. 그런 게 또 좀 밀려 들어오고 혀가 막 그쪽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걔가 있으니까 구속받는 느낌이 있으니까 답답하다. 높이를 조금 고경을 바꾸면 턱이 아파요. 너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. 뭐 발음이 잘 안 돼요. 씹는 맛도 모르겠어요.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거든요. 충치는 뭐 굳이 뭐 어디다 얘기 안 해도 그냥 눈에 띄는 까만 부분은 다 충치가 먹었다 보시면 되고, 앞니도 되게 얇으신 것 같아요. 표면이 많이 갈아져 나갔는데 이제 씹으면서 어금니가 없으니까 앞니로 많이 식사를 하셨겠죠. 그러니까 많이 부딪히고 하면서 금도 가고 깨지고 충치도 먹어서 떨어져 나가고 해서 마모가 심하게 돼 있고요. 아래쪽도 마모, 위에도 마모. 특히 이분 어떻게 또 치료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떤 치료 방법 해주셨나요? 이제 이렇게 우와. 변했는데 네. 정면에서 보이는 거는 이 부위는 다 이제
보철이 들어간 거죠. 이분은 어금니는 없어서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다수 하셨고요. 네. 어금니 쪽에 보이는 거는 임플란트가 되겠고, 아래 앞니 쪽 이런 데라든지 위에 앞니 쪽은 일단 이제 신경 치료를 하고 전체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해서 한 겁니다.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원래보다 아랫니와 윗니 사이 이 간격을 좀 많이 높였어요. 어금니가 없으면서 이렇게 많이 수축돼서 이제 꺼져 있던 그 고경이라고 하는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데, 치아들의 키를 전부 키워가지고 마모돼서, 그리고 또 어금니가 없어서 위아래층이 이렇게 꺼져 있던 부분을 우리가 높이를 많이 늘렸습니다. 근데 다행인 거는 그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턱 관절이라든지 근육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고, 뭐 입도 잘 안 벌려지니까 원래 자기가 다물던 것보다는 떠들썩하게 이렇게 벌리고 있는 느낌이 들 거잖아요.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런 오랜 기간 그렇게 지내셨던 분 치고는 빨리 적응하셔가지고 다행이네요. 네, 고경을 높여드리고 몇 개월 지나고 하니까 입도 예전보다는 훨씬 잘 벌어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전후를 보면 치아가 없었던 부분은 다 임플란트고요. 앞니 남아있던 부분은 보철을 연결했고, 아래쪽도 이렇게 마모되고 한 거, 꼭 저거는 뭐 충치 때문에 보철을 해놨다기보다는 어금니 고경이 줄어 있어서 이제 어금니 부분을 위아래 맞닿는 부위를 높이를 높이게 되니까 앞니가 닿지 않고 뜨게 되거든요. 그 공간을 보상해주기 위해서도 있고, 그 배열도 좀 더 우리가 유리한 위치로 해주기 위해서 이제 보철을 하게 된 거죠. 이게 원래는 자기가 이렇게 다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푹 꺼지게 되니까 더 깊이 다물려가지고 턱끝이 지금 얼굴에 보는 것보다 더 깊이 물리게 되니까 하관 길이가 짧아 보였을 텐데 좀 합죽하다 해야 되나요? 근데 이게 어금니 공간이 생기면서 얼굴이 조금 더 회복되고 하니까 외모상에도 약간의 변화, 입술 형태에도 변화 이런 게 생깁니다.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치과 잘 오시고 스케일링 자주 받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. 또 치통 참지 말라고 하잖아요, 다들. 치통은 참는 거 근데 아니라고. 뭐 참지 말라는 게 참기 어렵습니다. 맞아요. 치수염 생겨서 아프면 뭐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. 그래서 뭐 못 자요. 아침에 바로 그냥 병원 여기도 전에 와 계시잖아요. 농양이라고 하죠. 고름이 자꾸 땡땡 부어갖고 막 뭉실뭉실한 거 아니면 아픈 경우가 많이는 없거든요. 그래서 좀 늦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입 안에 내가 볼 때 이가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뭐 음식이 좀 끼는 것 같고 남들이 얘기할 때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난 아픈 거 없어서 괜찮은데 생각하시기보다는 치주염이 진행되고 있구나 의심해 보시고 치과를 방문해 주시는 게 좋죠.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우리 발근이 치과 와서 치료받으면 더 좋겠죠? 네. 네,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치과아주 옆블리 채널에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요, 이 시간을 통해서 옆블리님께서 다 알려주신다고 해요.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